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던지 사는 곳은 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구독자분은 나이 들어 외로움엔 모든 이들의 공통인 허무함과 서글픈 사양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처럼 나이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도심에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적당히 사람이 모여있고 주변에는 자연이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가요? 선택은 자유지만 고민은 평소에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새 집에 오면 부쩍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제 눈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실버타운 분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요즘 들어 같이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자고 아우성인데요.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이 저는 선호도가 높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기 있는 곳은 2년 이상 대기 타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실버타운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 실상은 너무 다르더군요. 우선 수도권 실버타운 관리비를 보니 억소리가 나더랍니다. 고지서에 못놈의 내역이 이리도 많고 항목마다 추가로 붙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답니다. 국민연금과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하는 노후연금과 제 통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을 다달이 내야 한답니다. 우선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노후에 무조건 실버타운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퇴 후 자식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텐니다. 자식도 좋아하지 않을 테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되기 싫은 것이고 자녀 또한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시어머니 바가지 들을 며느리가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캥거루 자녀, 황혼 육아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텐니다. 저도 시기가 되면 각자 갈 길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버타운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입주 형태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매월 관리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만 거액의 입주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버타운의 현실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2년살이 경험담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노인은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깨끗한 것은 물론이었고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빡빡한 도심보다는 살기 좋을 것 같았답니다. 원래 귀농해서 농사나 짓고 살까 고민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였다는데요.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는데요.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고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정도를 지급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약 15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호텔에서 사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 같이 입주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죠. 또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같은 메뉴만 돌려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에 우울해져 2년 만에 퇴소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네요.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2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라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모가 좀 있는 곳이면 보증금이 4에서 5억 원의 월 생활비 300 정도와 그 밖에 개인 비용도 생각하면 적어도 한 달에 약 400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답니다. 그리고 내 집이 아니고 임대로 사는 곳이니 언제든 운영업체의 폐업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면에서 100%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주하고자 하는 실버타운의 경영 상태를 잘 알아보시고 입주하셔야 한답니다. 수년 전 일부 실버타운이 분양 저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죠. 또 어떤 분은 2년째 되니까 깨끗한 천국 같은 실버타운의 은밀한 속살이 보인다고 한답니다. 실버타운은 저승을 가는 대합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이실 텐니다. 노후에 어떤 형태의 돌봄을 받고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죠. 노년에 남은 게 시간밖에 없다고 말하던 할머니가 컴퓨터 포커 게임으로 시간을 죽이다가 그 옆바닥에 쓰러져 저 세상으로 갔다죠. 공동식당에서 진보니 보수니 정치 얘기를 하고 선거 때 밤새 댓글을 썼다던 교장 출신 할머니도 어느샌가 안 보인다죠. 이런 곳에서 행복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실버타운의 현실을 가서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땅이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잘생겨서 못생겨서 그런 것들은 삶과 상관이 없었다죠. 돈이 많아도 나이 7, 80이면 소용없고 건강해도 90이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 봄날 꽃구경 다니고 이가 좋을 때 맛있는 음식집 찾아다니고 눈이 괜찮을 때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귀가 들릴 때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게 최고죠.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인생 다 살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청년이라고도 불리는 나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